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파트원의 최용준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있었던 좀 특이한 사례, 좀 어려웠지만 잘 성공한 사례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. 네, 변호사님 그러면은 혹시 투자 사기로 인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의 성공 사례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있죠. 투자 사기 정말 많은데 조금 안타까운, 오늘은 되게 컨셉이 좀 전반적으로 안타까운 사례인데 어떤 거였냐면 청주지방법원 관할 사건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60대 여성분이시고 채무액이 한 6,500만 원 됐는데 참 자식이 이러면 안 됩니다. 90%를 사실 다 대출받은 돈의 거의 90% 이상을 아들한테 줬는데 아들이 싹 다 투자 사기를 당한 케이스였어요. 그런 케이스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. 그럼 이분은 일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나요? 요양보호사 일을 하셨고요. 한 달에 대략 한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셨던 걸로 기억해요. 그러면 이제 좀 60대 여성이시면은 어느 정도 재산 축적도 되셨을 것 같은데 재산은 어느 정도 있으셨어요? 일단 본인 보유재산은 뭐 연세에 비춰보면 크게 많지는 않으셨어요. 일단 뭐 예금 계좌는 10개 있으셨는데 뭐 그 중에 금액은 한 40만 원 좀 안 되게 있었고요. 그게 있었습니다. 그 보험이 있으셨는데 그 예상 해지 환급금이 한 대략 1,300~1,400만 원 정도 됐어요. 그래서 그게 조금 컸고, 그리고 뭐 거주 같은 경우는 배우자 명의 주택에 무상 거주하고 계셨고, 또 부동산이 조금 있으셨는데 그것도 뭐 2분의 1로 환가하니까 대략 800여만 원, 그리고 이제 퇴직금이 한 113만 원 정도 그 근무하고 계신 요양원에 그 이제 적립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. 뭐 그래서 대략 한 2,600만 원 그 정도의 청산 가치가 있었습니다. 그럼 이분은 법원에서 어떤 보전 공고를 받으셨었나요? 일단은 이제 참 특수한 케이스죠. 사실 발생한 채무의 대부분이 이제 아들에 의해서 실제 사용된 거니까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그런 본인의 어떤 뭐 사행성이라든지 과소비나 이런 걸로 생활비 쓰지 않은 거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존 권고로 뭐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 통장 거래 내역과 카드 내역을 소명해라 라는 거가 나왔었고요.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 현황에 대해서 나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좀 또 안타깝네요. 그 배우자분께서 희귀병 투병하셔가지고 그 소득 활동이 전혀 불가능하다, 그런 거는 이제 진단서 및 요양 인증서 같은 걸로 저희가 제출해서 보정했고요. 그리고 이제 가족에게 사용한 금액을 그 청산 가치에 좀 반영하라는 게 있었어요. 그런데 참 이게 그렇거든요. 자칫 잘못하면 아들이 거의 뭐 5천만 원 이상 썼으니까 이 돈 다 청산 가치 반영하면 가용소득 안 나와서 도저히 안 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청산 가치보다 내가 변제할 게 낮아지니까 보장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개시 결정 또는 인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됐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좀 법원에서 좀 여러 가지 사정을 잘 봐주셔가지고 그냥 본인의 재산 가치 정도만 청산 가치 반영하는 걸로 좀 원활하게 끝내줬습니다. 그럼 이렇게 채무가 가족한테 흘러간 경우가 문제되는 이유는 뭔가요? 사실은 그렇죠. 이게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떤 재산 은닉 같은 여지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가족이 결국 사용했다고 하면, 그리고 그 사용의 그 용처가 정당하지 않다, 또 투자라든가 이렇게 하면 본인이 결국에는 뭐 비트코인을 많이 했다든지 뭐 도박을 했다든지 주식 투자 많이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에서는 그런 사용액들을 다 본인의 재산 가치, 즉 청산 가치에 반영하라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도 충분히 그럴 수는 있었습니다, 솔직히.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사건 진행하면서 예견이 됐기 때문에 그 신청인 저희 고객분 본인의 진술을 낼 때도 참 그런 딱한 사정에 대해서 좀 쓰고, 비록 내가 쓴 돈은 아니지만 정말 그 진술 내용 중에 내 어미로서 책임지고 이 돈을 갚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좀 어떻게 보면 감정이 호소하는 부분일 수는 있어요. 그런 내용도 좀 썼고, 또 그 이 사기 피해자가 결국에는 구속 수감돼 있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요원하다. 결국에는 막 그런 점도 썼고, 또 참 좀 구구절절 했어요.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신청인 본인의 진술서에는 그런 내용도 좀 있었어요. 내가 차마 내 아들을 고소할 수는 없지 않냐, 내 자식을 고소하고 내 자식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지 않냐,
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모든 책임을 감내하겠으니 제발 좀 이렇게 도산 절차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읍소하는 그런 내용도 넣습니다. 그랬더니 사실은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아들이 쓴 돈 다 청산가치 반영이라 해도 저희가 할 말 없을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. 다행히 좀 저희의 좀 이런 적극적인 설명이 잘 받아들여져서 결과론적으로는 정채무금 약 6,500만 원 중에 한 55% 이상이 탕감된, 그래서 변절 44%로 저희가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. 정말 법원에서 선처를 해준 사례네요. 그렇죠. 이거는 좀 많이 그 재량의 여지는 10분 활용해준 사안이라고 볼 수 있죠.